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은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실제적이고 임박한 위협입니다. We obviously understand the concerns of China, but this is a national security issue for them. 由此产生的一些后果由美韩来承担。我们再次强烈敦促有关的方面停止部署进程。 북핵을 견제하기 위해 우리 정부가 미국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사드를 도입하기로 결정하면서 중국의 보복 수위가 심각해지고 있는데요. 관광을 비롯해 경제와 문화, 스포츠 등 사회 전반에 걸쳐 한중 교류가 통제되면서 피해도 커지고 있습니다. 중국을 겨냥한 다양한 발전 전략을 추진하고 있던 전라북도 역시 사드 보복의 된소리를 맞고 있습니다. 그 피해가 얼만큼인지 대안은 없는지 취재했습니다. 전북 관광 1번지인 전주 한옥마을. 지난해 1,000만 관광객이 찾으며 전국적인 관광 명소로 자리 잡았습니다. 한옥마을을 찾는 관광객이라면 꼭 한 번은 둘러보는 경기전. 평일인데도 관광객들이 삼삼오오 눈에 띕니다. 여느 때와 비슷하지만 사라진 풍경 하나가 있습니다. 대형 전세버스들이 줄을 지어 대기하고 붉은 깃발을 든 가이드를 따라 한옥마을을 누비던 중국인 관광객들입니다. 최근 이들의 발길이 자취를 감췄습니다. 원래 아침 9시 되면 차 앞에 깃발 들고 서 있거든요. 아예 안 보여 이제. 원래 이 시간이면 중국인들끼리 막 돌아다니거든요. 줄 지어서. 한국의 사드 배치에 따른 반발로 중국이 자국민의 단체 여행을 전면 금지했기 때문입니다. 홍콩이나 대만 등 중국어권 개별 관광객이나 유학생들이 가끔 한옥마을을 찾기는 하지만 요즘은 이마저도 보기 힘듭니다. 중국인 관광객들에게 문화재 설명을 하는 해설사들도 일감이 줄어 개점 휴업 상태입니다. 원래 오전 두 팀 정도, 오후도 거의 있고 지금은 거의 다 안 보여요. 한국 여행하기를 좀 꺼리신다 이런 얘기도 들리세요? 가끔 들리지만 그래도 지금 사드 때문에 조금 예민해요. 사람은 오고 싶었는데 근데 나라는 다 막이고 오지 마라. 말의 귀를 닮은 독특한 산세와 기이한 돌탑들이 어울려 장관을 이룹니다. 고랭지 특유의 기후에서 생산한 질 좋은 홍삼까지 볼거리를 비롯해 건강한 먹을거리가 많은 진안은 전북 관광에서 중국인들이 빠뜨리지 않고 들르는 곳입니다. 하지만 이곳도 사드 논의가 본격화된 지난해 가을부터 중국인 관광객이 줄기 시작해 지금은 찾아보기 힘듭니다. 많이 안 와요, 그냥. 그때부터. 한옥마을이 이렇게 연결돼 있잖아, 여기가. 거기 오면 여기 오고 그랬는데. 지난 마이산 입구에 자리한 한 식당. 봄철 중국인 관광객을 맞기 위해 식당 내부도 새로 꾸미고 맞춤 식단까지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사드 문제로 중국 정부가 한국 관광을 금지하자 발만 동동 구르고 있습니다. 외국인들 많이 오실 때는 진짜 이 거리가 내가 외국에 와 있는 것처럼 착각할 정도로 사실 많았어요. 이게 뭐 중국인들도 많고 이게 동남아 팀들이 상당히 많았는데 뭐 그래서 거의 뭐 인사말까지 배울 정도였는데 요즘은 너무 삭막해요. 아주 뭐 그냥 조용하죠. 전주 한옥마을과 가까워 외국인이 많이 찾는 한 관광 호텔. 관광 비수기인 겨울철을 비롯해 사계절 내내 객실이 비는 일이 거의 없었습니다. 중국인 관광객 덕분입니다.
하지만 중국인 단체 관광을 주선해온 여행사에서 예약을 잇따라 취소하면서 지금은 사정이 달라졌습니다. 지난해 이맘때 평균 80%에 이르던 객실 예약률은 최근 한 달 사이 30%까지 곤두박질 쳤습니다. 직접적으로 큰 피해는 한 달 정도 됐고요. 네. 사드 이제 저희 나라가 사드 문제로 이야기 될 때부터 조금씩 줄기 시작했군요. 네, 줄기 시작했어요. 동남아나 일본 관광객을 유치하고 싶지만 이마저도 여의치 않아 결국 일하는 직원들을 줄였습니다. 항상 세 사람씩 일했으니까 지금 혼자 하는 그 일거리밖에 안 돼요. 전에 그럼 3분 일하셨을 때 한 분은 그만두신 건가요? 네. 여행사 쪽 상황은 더욱 심각합니다. 중국인 단체 관광객을 주로 모집해온 이 여행사는 최근 몇 달 사이 중국인 관광 계약이 줄줄이 취소됐습니다. 올해 전북 지역에 대규모 국제 행사가 많아 중국인 관광객을 10,000명가량 유치하려고 중국을 오가는 여객선까지 계약했는데 모두 물거품이 됐습니다. 중국팀 전문 가이드 3명도 무급 휴가를 보냈습니다. 사실 중국 외래 관광객 같은 경우는 1년 연중 성수기예요. 그런 부분들이 지금 그 3월 15일 이후로 기대할 수 없고 완전히 지금 취소가 된 상태입니다. 3월 초부터 해가지고 직원들 다 거의 무휴가를 지금 보낸 상태이고요. 크고 작은 국제 행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다 보니까 군산의 그 석도회를 이용한 유치 계획들이 있었는데 이게 다 지금 물거품이 됐다고. 세월호 사고, 메르스 사태, 대통령 탄핵 등으로 여행업계 타격이 컸는데 중국 정부의 금한령까지 덮쳐 버텨낼 재간이 없다고 말합니다. 여행사는 물론이고 이제 뭐 중국 전담으로 거의 중국 손님만 이제 받았던 호텔들 그리고 이제 관광버스 회사들 그다음에 중국 분들을 적극적으로 유치했던 식당들 이런 부분들이 지금 다 어려워졌고 일반 면세점하고 조금 사후 면세점 이제 기능이 있는데 그 부분이 이제 많이 그분들도 이제 폐업한 부분도 많고. 정부가 기금을 통해 단기 운영 자금을 지원해주고 있지만 사실상 빚을 늘리는 것이나 다름없어 업계로선 부담입니다. 전라북도만 해서 지금 회원사들을 지금 위주로 전면 지금 확인을 했습니다만은 약 한 60억 정도 지금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메르스 때나 세월호 때도 받은 지금 기금도 현재 2년 거치 2년 상환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상환 기간이라도 좀 더 늘려주신다면 우리 여행업계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여행사와 연계된 식당들도 사정이 여의치 않습니다. 단체 손님의 4분의 1 정도가 중국인 관광객이었던 전주의 한 식당. 가뜩이나 경기도 좋지 않은데 중국인 손님까지 끊기면서 매출이 30%가량 줄었습니다. 지난 2008년부터 중국 북경음식협회와 민간 차원에서 하던 교류도 모두 단절됐습니다. 전주 음식이 중국에 지금 많이 알려지고 있는 단계에서 갑자기 이렇게 사드 문제가 이렇게 불거지니까 그분들이 안 오니까. 내국인의 해외여행, 이른바 아웃바운드 여행 시장도 함께 위축되고 있습니다. 중국 내 반한 감정이 커지자 여행을 취소하거나 다른 곳으로 바꾸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 고등학교는 최근 수학여행지로 중국을 잡았다가 연기했습니다. 두 해째 중국 베이징과 산둥 지방으로 수학여행을 다녀왔는데 올해는 아예 다른 장소를 찾고 있습니다. 중국의 그 경제 보복이라든가 또 학생들의 안전 문제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학부모님들이 우려가 크실 것 같고 또 국내적으로도 또 5월 초에 연휴가 너무 길어지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 선생님들과 학부모님들 의견을 들여서 좀 6월로 이렇게 미뤄볼까 하는.
지난해 전북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은 20만 6천 명 정도. 이 가운데 46%인 10만 명가량이 중국인 관광객으로 추정됩니다. 전북 지역에 국제공항이 없는 데다 크루즈 선박도 취항하지 않다 보니 단체 관광객보다 개별 관광객 비중이 2배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중국이 현지 여행사를 통한 한국행 비자 발급을 전면 통제하면서 개별 관광객의 한국 방문이 줄어들 가능성이 큽니다. 통제가 되면 개별 관광객 위주로 모집 과정에 비자 발급 문제가 좀 애로사항으로 남습니다. 그러나 이제 비자 발급 문제는 그 현지 영사관에서 이제 발급이 기왕에 돼야 되는데 그 부분은 저희 정부에도 그 비자 발급의 간소화를 위해서 좀 정부 차원에서 대책을 해줘야 할. 올해 전북 관광의 해를 맞아 대규모 국제 행사를 잇따라 유치한 전라북도. 그런데 사드 여파로 중국인들의 참여가 불투명해지면서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당장 오는 5월 전주에서 개막하는 피파 20살 이하 월드컵을 비롯해 무주 세계 태권도 선수권 대회, 한중 무술문화제 등이 타격을 받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특히 한중 무술문화제는 행사 이름을 국제무술문화축제로 바꾸고 관광객 유치 대상도 중국에서 동남아로 변경했습니다. 동남아 쪽, 그다음에 유럽 쪽, 그다음에 러시아 쪽에 이 관광객들을 적극적인 홍보를 추진한다면은 이렇게 미국 관광객은 모시는데 큰 현재까지는 어려움은 없을 거라 이렇게 얘기는 또 예상을 하고 있고. 하지만 시간이 촉박해 다른 나라 관광객들을 맞이하기 위한 준비가 여의치 않은 데다 실제 얼마나 많은 관광객이 찾아올지도 현재로선 미지수입니다. 이슬람 사람들을 유치하려고 해도 이슬람 사람이 와서 먹을 수 있는 음식들이 굉장히 제한됐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없는 곳에 어떻게 이슬람 관광객을 유치하겠습니까? 우리가 전반적으로 그런 국가별 어떤 그 수용 태세들을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전북의 한 대학교, 이곳도 사드 한파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학생 30여 명이 단기 과정으로 한국어 연수를 오기로 했는데 차일피일 미루더니 여태 감감무소식입니다. 90일 미만 한국어 연수 프로그램인데요. 중국에서 이제 학생들을 30명 정도에서 받아서 이제 오려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지금 거의 추진이 막바지에 이르렀는데 지금 잠정 연기가 된 그런 상태입니다. 이 학교에 다니는 전체 외국인 학생 가운데 중국인 유학생은 350여 명, 80%가 넘습니다. 그런데 최근 중국인 유학생들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우리나라의 사드 배치가 전격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중국에서 걸려오는 안부 전화가 부쩍 늘었다는 겁니다. 저희 부모님은 괜찮은데 다른 학생들 부모님들 그렇게 한국에 좀 위험하고 그리고 사도 진짜 나쁜 없고. 사드 부지 제공으로 중국인들의 표적이 된 롯데. 중국인 유학생 모임을 중심으로 불매 운동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롯데가 운영하는 백화점이나 마트, 패스트푸드점을 이용하지 말고 한국 언론사 취재에도 대응하지 말라는 문자가 퍼지고 있습니다. 롯데는 뭐가 없어 사지 마세요 이렇게. 우리 중국에서 이미 롯데는 거 다 더 이상 안 사는 거거든요. 롯데야 우리도 그거까지도 안 가요. 그리고 롯데 백화점도 이제 안 가고 그리고 롯데 명세도도 안 가고요. 2015년 기준 전북 지역 중국인 유학생은 2,300여 명가량. 해마다 줄어들곤 있지만 아직 2,000명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학령 인구 감소 속에 학생 모집난을 겪고 있는 지역 사립대학들이 중국인 유학생 유치에 공을 들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최근 사드 배치로 중국인 유학생 유치에 찬물을 끼얹는 것은 아닌지 우려하고 있습니다. 모든 대학들이 지금 학령 인구의 감소로 인해서 외국 유학생들을 유치하는 것, 정원 외가 되기 때문에 이것을 하나의 지금 활로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외국 유학생들의 상당수를 차지하는 비중이 중국 유학생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 중국 유학생들을 중국이 정책적으로 보내지 않게 된다면 우리나라 지금 이 교육 환경에서 어려움 속에서 외국인 유학생, 중국인 유학생들의 유치가 대단히 어려워지는 것이죠. 15년 넘게 중국에 액상차를 수출하는 한 중소기업입니다. 지난해에는 중국 수출로 30억 원 가까운 매출을 올렸는데 요즘 상황이 어렵습니다. 한 달에 컨테이너 20개 분량을 중국에 보냈는데 지난 2월 중순부터는 중국 쪽 주문이 뚝 끊겼습니다. 창고에는 수출 물량으로 미리 준비한 액상차 800상자가 그대로 쌓여 있습니다. 전체 수출의 60%가량을 중국에 의존하고 있던 터라 충격이 더욱 큽니다. 심지어 중국 매장에 있는 제품마저도 철수하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2월 중순 이후에는 지금까지 오다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에이전트에 확인해 본 결과로는 현재 에이전트에서 공급하고 있는 각 매대에 있는 제품을 철수하라는 이런 부분이 많이 일어나고 있고요. 일부는 유통기한이 아직까지 1년이 남았지만 철수되고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정부는 이제와 수출 시장 다변화를 요구하지만 업체 입장에선 중국과의 악화된 관계를 외교적으로 푸는 게 더 낫다는 입장입니다. 뭐 수출 대안 전략으로서 저 중남미나 저쪽에 아프리카, 그다음에 북유럽 이런 쪽에 시장을 다변화하라고 개척을 해놨는데 그 부분은 시간도 아주 오래 걸리고요. 아주 장기 대책이지 않겠는가. 또 시장에 대한 수요 조사라든가 이런 부분 전반적인 마케팅 조사가 돼야 되면 시간이 꽤 걸리고요. 그래서 저희들한테는 좀 시급한 부분은 그 정부가 빨리 나서서 어떤 그 중국과의 교섭, 통상 교섭 그 이후에 중국 시장의 빠른 안정으로 해서 중국의 사드 보복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 수출 기업에 단기 자금 융자와 법률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이마저도 그림의 떡입니다. 기업들이 중국 쪽 눈치를 보느라 피해 신고를 꺼리면서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외부에서 이제 공개적으로 알게 될 경우 본인들이 피해를 보게 된다고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다를 좀 움츠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정식으로 저희 신고 들어오는 건수도 많지는 않지만 저희에게 문의를 하는 경우 굉장히 많이 있어요. 전북 지역 대중국 수출 기업은 모두 180여 곳. 화장품을 비롯해 조미김과 농산 가공품 같은 식품류가 주요 수출품입니다. 전북 지역 농수산식품 수출 실적을 보면 중국은 태국, 일본과 함께 세 손가락 안에 듭니다. 올해 1월 기준 전북 농수산식품의 중국 수출액은 182만 9천 달러. 지난해 같은 기간 317만 달러와 비교하면 42%가량 떨어졌습니다.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사드 배치로 인한 중국 내 혐한 분위기가 수출 감소로 이어진 탓이 크다는 분석입니다. 기존에 수출을 했던 분들은 계속 뭐 그럭저럭 갈 수가 있는데 신규로 이제 연락을 하면 이제 뭐 상대 측 바이어 측에서 중국 당국의 눈치를 보는 일이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신규로 계약을 하기가 굉장히 지금 어려운 상황이라고. 새만금을 세계적 특구로 조성하겠다는 이른바 한중 경제협력단지 사업도 중단될 수 있다는 위기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지난 2014년 한중 정상회담을 통해 국가의제로 채택한 한중경협. 지난 2015년 11월 한중 차관급 회의를 끝으로 두 나라 정부 차원의 대화는 더는 이어가지 못했습니다. 올해 한중 경협 사업에 속도를 내겠다던 새만금 개발청은 이렇다 할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익을 우선해야 되고 굉장히 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얘기가 좀 상당히 조심스러운 분야입니다. 어떤 영향이 미칠지 모르고. 전라북도는 중국 지방정부와 교류를 계속하며 한중 관계가 정상화될 때까지 기다리는 것 말고는 뾰족한 수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외교의 문제가 되다 보니까 중앙정부하고 중국정부 간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논의는 중단이 돼 있지만 지방정부 차원에서는 논의는 물밑 차원에서 할 수는 있는 거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은 끈을 놓지 않고 계속적으로 협의는 계속 하고 있고 이게 한중 관계가 좋아지게 되면 또 다르게 또 돌파구가 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하지만 상황이 어렵다고 해서 모처럼 기회를 잡은 한중 경협을 쉽게 포기해선 안 된다는 의견도 많습니다. 굳이 이것을 조속하게 하겠다라고 얘기를 함으로 인해서 우리 외교적인 협상력을 대단히 약화시킨 거거든요. 한중 경협 특구를 통해서 좀 정치적인 문제, 외교적인 문제하고는 별개로 이것은 서로 함부로 건들 수 없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경제적인 어떤 가치가 1순위로 되어지는 경제 특구를 확보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고. 상대의 골문을 열기 위해 푸른 중원을 거침없이 뛰어다니는 소년들. 친선 경기인데도 승리의 깃발을 들어올리기 위한 열정만큼은 프로 선수 못지않습니다. 전북 현대모터스 축구팀에 소속된 12살 이하 유소년 축구팀과 일본 제1리그 가시마 엔틸러스 소속 유소년 축구팀 선수들. 올해로 2회째 두 나라를 오가며 기량을 겨루고 있습니다. 특히 일본 유소년 선수들이 이번 원정에 거는 기대는 어느 때보다 남다릅니다. 한국 선수 과정에서 머물며 한국 문화를 배우고 전북의 유명 관광지를 둘러보는 체험 여행도 하기 때문입니다. 스포츠 교류를 통해 가족 단위 관광객을 확보하고 홍보 효과까지 거둘 수 있어 일석이조입니다. 韓国でもすごく有名なチームだし、みんな知ってるチームなので、そこに行ける楽しみっていうのありつつも、この後の観光ももちろん文化のところ触れて少しでも韓国に興味を持ってもらって、韓国語も一生懸命覚えてたここに来るまで。 최근 관광업계에서도 명소 위주의 겉핥기식 여행에서 벗어나 한국 가정에서 머물며 체험하는 관광 상품에 눈길을 돌리고 있습니다. いろいろな体験をできるので楽しみです。一緒に喋ったり、ホームステイとかで、いろいろな韓国のことを知れたことです。 외국인 관광객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선 국가별 관광 기반을 갖추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でも人がすごく親切だし、行動しやすいですね。街がサイズが少し小さいですから、いろんな街の表示がハングルだけのことがちょっと多いですね。だからちょっと道迷ったりとかすることがあったので、もう少しそういう例えば英語の表示があったりとかすると助かると思います。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열린 국제관광전. 국내 참가 자치단체가 지난해 5곳에서 올해 11곳으로 급증했습니다. 전라북도 역시 다양한 해외 관광객 유치를 위해 올해 처음 참여했습니다. 중국 일변도 관광시장을 동남아 시장, 서남아시아, 그다음에 넓게는 유럽, 러시아까지 이렇게 확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동남아시아 쪽인 일본, 대만,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쪽에 그 관광 현지 마케팅 홍보를 지금 강화하고 있고요. 이번 사태를 계기로 중국에 편중된 해외 관광 시장을 다변화하고 전북 관광의 질적 변화도 함께 추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큽니다. 여행사의 수익 모델이 없어요. 솔직히 말해 돈이 안 된다는 거예요. 면세점이나 밥솥이라도 팔아야 돈이 되고 그러지 않습니까? 화장품이라도 팔아야 돈이 되는데 외국인 관광객들을 위한 그런 시스템들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이번 기회에 전반적으로 우리가 무엇을 앞으로 해 나가야 될지를 전체적으로 좀 아주 인텐시브하게 집중적으로 한번 체크를 해볼 그런 필요가 있다. 기업들도 중국 의존도를 낮추고 수출국을 다변화하기 위해 고심하고 있습니다. 기능성 마스크를 생산하는 이 중소기업은 지난해 5월 제품 첫 출시 뒤 세계 곳곳에서 수출 제의를 받고 있습니다. 현재 수출하고 있는 나라만 미국, 일본, 중국, 베트남 등 7곳에 이릅니다. 전체 수출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30% 정도. 올해 동남아와 남미를 중심으로 수출 물량을 더 늘려나갈 계획입니다. 일찌감치 수출 다변화 노력을 해온 터라 거센 사드 여파에도 버틸 수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중국 시장에 대한 진입을 요구하고 푸시를 했었습니다. 하지만 내부적으로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시장의 다변화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중국 시장만 믿고
비즈니스를 하면 큰 리스크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걸 예상을 했었어요. 동남아라든가 그 남미, 그 미국 이런 쪽으로 시장 다변화에 굉장히 애를 썼었습니다. (13억) 인구의 막대한 경제력을 지닌 중국. 섬세하지도 치밀하지도 못했던 외교력이 가져온 중국발 위기는 한국 경제 전반을 흔들었고 상대적으로 취약한 전북도 심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이제라도 중국 일변도에서 벗어나 차이나 위험을 줄이기 위한 장기적인 대책을 세워야만 사드 위기가 또 다른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